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유럽이 착착 중동으로 전략 자산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항모전단인 니미츠 항모전단은 빠르면 토요일 오전에 중동 인근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전쟁 준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제가 이번에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저의 첫 굿즈이기도 한데요. 교보문고나 가까운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실 때 한번 구경 한번 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링컨함이 중동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1월 20일에 링컨함이 중동 지역 인근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요, 계속해서 늦어져 이제야 도착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이 이때까지 링컨함이 트랜스폰더를 킨 상태로 항해하고 있어서 위치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는 트랜스폰더까지 끄고 항해를 하고 있어서 정확한 위치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링컨함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항공모함 혼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다수의 호위함과 구축함들이 같이 움직여서 더 무섭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링컨함에 탑재된 제9 항공모함 비행단은 총 8개의 비행대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미국의 공격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동에는 대규모로 전투기들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F-15E 전투기와 KC-135 공중급유기가 대거 중동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기체들은 영국에 있던 미국 전투기들인데요, 이들이 요르단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이란이 이스라엘이나 이 지역의 미국 자산을 대상으로 선제 공격 또는 보복 공격을 감행한다면 F-15E는 이러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F-15E 전투기들은 이란의 드론이나 순항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주 임무였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부사령부는 해당 지역의 공군 자산이나 전략 자산이 직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거부했는데요, 1월 20일에 중동에 착륙하는 F-15E 전투기를 공개하면서 암묵적으로 현재 무언가를 준비 중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C-17 글로브 마스터 수송기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꽤 많은 수의 수송기가 중동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의 전략 자산들은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매우 체계적으로 중동 인근에 계속 배치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계 차원을 넘어서 실제 작전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대표적으로 패트리어트 방공체계와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중동 각지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모두 탄도미사일 요격을 주 임무로 하는 전략 자산으로 배치 자체가 특정 국가의 미사일 위협을 전제로 이루어질 때 사용되는 전력입니다. 특히 사드 체계는 미국이 제한된 수량만 운용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장비가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현재 중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강도 충돌 가능성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 국가들 역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공군 자산을 중동으로 직결시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영국 공군 소속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와 에어버스 KC-2 보이적 공중급유기가 중동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단순한 훈련 목적의 이동으로 보기에는 그 규모와 시점이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영국 국방부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여러 대가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로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요, 알 우데이드 기지는 중동 지역에서 미군과 연합군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곳에 전투기가 배치된다는 것은 중동 전역을 사거리 안에 두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이번 전개가 영국과 카타르 간의 방위보장 협정에 따라 카타르 정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점과 주변 정세를 고려하면 지역 불안정성에 대비한 사전 조치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소속의 수송기들도 중동 지역으로 전개되었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데요, 수송기의 이동은 병력, 탄약, 예비 부품, 방공장비 등 다양한 군수물자의 이동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는 곧 장기적인 작전 지속 능력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독일과 프랑스가 이러한 군사자산 이동과 관련해 공식적인 설명이나 논평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통상적으로 단순 훈련이나 정례 배치라면 공개적으로 설명이 뒤따르지만 이번처럼 침묵을 유지하는 경우는 정치적 파장에 큰 군사적 선택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흐름이 과거 사례와 상당히 닮아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여름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공습이 단행되기 직전에도 미군은 중동 전역에 항모전단, 방공체계, 공군 전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도 공식적으로 억제와 방어를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제 군사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중동에서 관측되고 있는 전력 이동의 양상과 속도, 그리고 참여국의 범위를 종합해보면 그때와 매우 유사한 흐름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19일에 이미 예루살렘은 이란이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강력한 힘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또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의회에서 우리는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란 국민이 자유, 복지, 정의를 쟁취하기 위해 벌이는 영웅적인 투쟁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란 통치자들이 명령한 학살이라는 만행을 목격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새 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면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이스라엘 관리들이 밝히기도 했죠. 다만 이렇게 이스라엘과 미국이 군사적 준비를 매우 체계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요격미사일 재고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은 2025년 6월 이란과의 직접적인 군사충돌 과정에서 아이언돔 등 각종 요격미사일을 대규모로 사용한 바가 있고, 당시 이란이 발사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리고 대량의 드론을 방어하기 위해 상당한 물량을 단기간에 소모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중동 전반의 긴장이 지속되면서 이스라엘이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요격미사일 재고를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스라엘이 보유한 요격미사일의 수량은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다시 발생할 경우 단기간 방어작전을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의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제재와 국제적 압박 속에서도 탄도미사일 생산 설비를 멈추지 않고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거리와 정확도를 개선한 신형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은 자국 본토뿐만 아니라 주변 친이란 무장 세력을 통해 다방향 미사일 및 드론 공격 능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스라엘은 한 방향이 아닌 복수의 축에서 동시에 공격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한 선제 타격이나 대규모 공습을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이란이 즉각적인 보복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은 요격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일부 탄두가 이스라엘 영토에 도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요 군사시설은 물론이고 민간 인프라와 대도시가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준비태세는 공격 능력의 강화와 동시에 방어 자산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이며 이 지점이 향후 중동 정세를 가를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현재 중동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외교적 압박이나 경고 수준을 넘어 명백한 전쟁 징후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항모전단이 중동 인근 해역으로 직결하고 있다는 점은 우발적 충돌에 대비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무력 충돌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개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고 여기에 방공자산과 공군 전력이 동시에 증강되고 있다는 점은 공격과 방어 양측 시나리오를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모전단은 정치적 메시지와 군사적 억제력을 동시에 상징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전력이 중동으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이 중동 정세를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 역시 전면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방공망을 중심으로 한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공군과 정보자산을 중심으로 언제든 작전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하나 포착되었는데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서 비필수 인력에 대한 철수 지시가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알 우데이드 기지는 중동에서 미군의 핵심 작전 거점이자 공군 작전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지로 이곳에서 비필수 인력을 철수시킨다는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지가 향후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을 미군이 상당히 높게 보고 있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깔린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군은 이미 이란이 미군 기지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타격할 가능성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전 대응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항모전단 직결, 전략자산 전개, 방공망 강화, 비필수 인력 철수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조치들은 각각 따로 놓고 보면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체를 하나로 묶어보면 무력 충돌 가능성을 전제로 한 준비가 매우 구체적인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중동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긴장이 폭발할 수 있느냐를 두고 각국이 대비하고 있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고 이 지점에서 나오는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향후 사태 전개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